잠깐 재미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께서는 T이신가요? F이신가요? 완전 T고요. 오, T이시군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찐T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유행어 중에 T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저는 진짜 알았는데. 네. 성격 유형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 어떤 그런 한계점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너무 하나의 틀에 이제 고정화시키고 마음 읽기를 계속 유발시키는 거예요. 너는 T니까 이런 사람, 너는 I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T는 공감을 못하고 F는 공감을 잘한다도 저는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 실험을 해요. 그럼 차이가 없어요. 공감 정확도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큼 알고 싶어하느냐에 어떤 관심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T는 T 나름대로 공감의 그런 방식이 있는 거고 F는 F의 공감의 방식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T는 먼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된 다음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어떤 상황이랄지 맥락이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F는 먼저 공감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이런 것들은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상대방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힘들다는 것의 일부가 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이 되는 게 이건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T는 공감을 못하고 F는 공감을 잘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맞아요.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미숙한 T가 있고 미숙한 F가 있는 거예요. 미숙한 T와 미숙한 F는 다 공감 정확도가 떨어지고 마음 헤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한 T들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보고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런 거 가지고 왜 뭐가 힘드냐라고 얘기를 하고 공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은 T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숙한 T, 자기 중심적인 T, 불안정 애착의 T라서 그렇고 그리고 미숙한 F들도 있죠. 자기 감정을 과잉하고 그 과잉하고 있으면서도 과잉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지지나 위로나 공감 이런 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울 것도 더 크게 울어야 되고 반응한 것도 더 크게 반응을 해야만 그나마 뭔가 공감이나 돌봄이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애착 욕구 자체의 다이아를 키워놔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떤 일만 있어도 그런 감정적인 과잉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걸 본인은 과잉한다는 걸 당연히 모르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기본값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너무 F들이 T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못한다라고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고 T도 T 나름대로 정말 공감을 하고 있고 공감하려고 맞아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든 T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F가 공감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 이게 내가 T여서가 아니라 마음 헤아리기가 부족하구나. 그걸 연습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습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T, F 다 해당되지만 T한테 특히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 혹은 이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감 능력이라는 건 이런 이제 후천적, 뭐 불안정 애착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감 능력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선천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이 뭔가 힘들면 안타깝고 그 힘든 게 나한테도 전해져서 전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공감의 가장 이제 생리학적인 기초인 거죠. 정서전염이 잘 일어나요. 근데 정서전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배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상대방이 뭔가 슬픈 일이 겪어도 별로 그 슬픔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냥 슬프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 상대방이 슬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슬픔이 나한테 뭔가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타인이 힘들어하고 타인이 공감을 원하는데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하는 척 하는 거예요. 가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가짜 공감을 하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지치거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 좀 친하다는 게 좀 편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노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렇죠. 굉장히 이 관계가 이제 피곤해지고 계속해서 부담스러워지게 되겠죠. 가짜 공감은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리스테이트먼트, 재진술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다시 내가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머리 좀 잘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아, 요번 주 기분이 안 좋았구나 라고 제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내가 상대방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상대방 마음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느낌들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이런 재진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제 상대방한테 잘 공감이 안 될 때 특히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좀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물꼬를 트는 거예요. 음. 주의할 게 뭐냐면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 기분이 안 좋아서 머리 하러 갔어. 머리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 했어가 중요한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요즘에 핫했던 토픽이 떠오릅니다. 나 기분 안 좋아서 빵 샀어에 F들은 왜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묻고 기분이 안 좋았구나 하는데 T들은 근데 빵을 왜 사? 라고 묻는데요. 그래서 F랑 T랑 온라인에서 한참 싸웠던 토픽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네. 제 언급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이라는 거죠. 음. 빵을 샀다는 그 사실보다는 네. 마음이 힘들었다는 그것이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음이 안 좋았는지를 물어보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무슨 빵 샀어? 빵 맛있었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좀 아닌 네. 거죠. 이렇게 한번 감정 상태에 포커스를 맞춰서 바꿔보는 게 시작이라는 거, 마음 헤아리기의 시작이라는 거 짚어드립니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F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핵심 부분들, 감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내가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이 공감받고 있다거나 혹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다. 굳이 가짜로 난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강의할 때 이걸 많이 쓰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단어를 좀 바꿔서 나 힘들었겠다 그럼 잠 못 잤겠다 그래서 맞아 나 그 잠 못 잤잖아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가 영혼이 없다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해보시는 그렇게 하셔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살아가기 위해 고민이 많은 히릿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좀 안타까운 건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손절을 하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는 인간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좀 좋겠다 싶고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관계 자체는 회복하려는 또 노력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관계의 빈자리는 어떤 다른 중독으로 채워지든지 다른 것들로 과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인간의 모든 발전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내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누군가의 좋은 면을 내가 내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 혼자 절대 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가 내 힘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내면함으로써 여러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장, 모든 발전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좀 더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좋은 모임이나 좋은 관계를 찾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고르세요. 안녕. 뿅. 뿅.